지금 세계 배드민턴 무대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인도 오픈에서 또 한 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공식전 2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37분 만에 끝난 경기, 스코어는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선수는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지지 않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점의 선 선수가, 이미 최강자로 불리는 선수가 왜 매 경기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안세영 앞에서 무너지고 왜 경기 흐름은 항상 그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까요? 이 연승은 과연 재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어떻게 이기는 선수에서 시대를 지배하는 선수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28연승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이유를, 경기 흐름과 심리, 그리고 구조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은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하지만 세계 1위라는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대는 이기기 위해 나오고 모든 시선은 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점에 오른 순간부터 그 선수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안세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승은 찬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겨야 할 이유는 점점 많아지고 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나의 패배가 모든 평가를 바꿔버릴 수 있는 위치, 그것이 바로 지금 안세영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셔틀콕 여제라고 부르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길 때만 유지되는 여제라는 조건이었습니다. 2026년 시즌이 시작되고 안세영은 이미 한 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우승은 시작이었을 뿐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승은 기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매 경기는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세영의 일상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방어의 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시험대가 바로 인도 오픈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투어 대회가 아니라 시즌 초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8강전 안세영 앞에 선 상대는 세계 정상급 경쟁자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준결승 진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연승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승리하면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패배하면 모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정상의 선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강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이길 거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평가는 가장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또 한 번 이겨야만 하는 경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무대였습니다. 이 경기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안세영은 초반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적응은 완벽하지 않았고 타이밍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흐름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연승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승은 기록이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질 수 없는 경기라는 생각은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세영 역시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고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흐름에 끌려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세영의 진짜 무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었고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 흐름을 읽고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리한 공격 대신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랠리를 받아내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한 번의 기회에 정확히 점수를 쌓아갔습니다. 이 경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기가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경기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상대를 이기기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안세영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점이 만들어지는 순간 경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쫓아가는 경기였다면 이 순간부터는 끌고 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안세영의 수비는 더 단단해졌고 공격은 더 간결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은 사라지고 가장 확실한 길만 남았습니다. 이전의 불안한 출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안세영은 완전히 자기 리듬의 세계로 경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경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세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주도하는 세계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는 점점 더 많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안세영의 수비는 점점 더 벽처럼 변해갔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고 그 체력 저하는 곧 판단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세영의 동맹은 관중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동맹은 오직 누적된 완성도와 반복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단 하나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마저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는 더 이상 승부가 아니라 증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지금 한 시대의 흐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게임이 끝나고 스코어만 보면 경기는 이미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늘 그 다음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 시점에서 상대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경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단순히 점수를 먼저 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판단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빠르게 점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고 안세영은 그 조급함을 기다리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지배하는 선수의 시야입니다. 더 이상 공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한 게임 전체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앞서 있는 경기였지만 안세영의 기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흐름은 언제든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공격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상대의 움직임은 점점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기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 누가 더 세게 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구조는 분명히 안세영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시작되자 상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초반 흐름은 다시 팽팽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수를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그 조급함을 정면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는 더 단단해졌고 랠리는 더 길어졌습니다. 공이 오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한 번의 실수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연속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경기는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상대에게 몰렸고 내부의 부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안세영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경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플레이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은 사라지고 가장 확실한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시련의 구간은 단순히 점수차가 벌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두 선수의 상태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쪽은 버티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크게 벌어졌고 흐름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에게 남은 것은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기적은 준비되지 않은 쪽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세영은 이 순간에도 공격을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이 경기를 깔끔하게 끝낼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의 보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상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흐름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통한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상대는 사실상 모든 선택지를 잃었고 경기는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겉으로 보면 상대가 무너지는 장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안세영이 완성된 선수로 증명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운에 기대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설계대로 끝내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 상승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모든 승리는 늘 다음 경기를 부릅니다. 코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선은 이미 다음 무대를 향하게 됩니다. 안세영에게 이 승리는 기쁨인 동시에 또 하나의 짐이 되었습니다. 연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기대와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쌓였지만 그 기록은 다음 경기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정상의 선 선수의 숙명입니다. 이 순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항상 다음 경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다시 준비합니다. 이 침묵의 구간은 다음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승리를 소비하지 않고 승리를 다음 싸움을 위한 연료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제 안세영은 다시 코트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도전자가 아니라 지배자로서 올라갑니다. 준결승 그리고 결승으로 이어지는 길은 더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안세영은 단순히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지우고 흐름을 통제하고 승부를 설계하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의 부활입니다. 예전에 안세영이 투지와 체력으로 싸웠다면 지금의 안세영은 구조와 흐름으로 싸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량 향상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단계 상승입니다. 이제 그녀의 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이미 승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하는 선수의 경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무대가 커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28연승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완전히 달라진 한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개인의 성과이지만 동시에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 연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지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의 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기록을 쫓는 선수가 아니라 시대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승리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역사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